신장에 좋은 음식.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좋은 음식과 루틴으로 신장 부담을 줄이는 생활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피 속 노폐물을 거르고 몸 압물과 염분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도 처음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연구 흐름에서는 약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빨리 바꾸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특히 식습관과 수분 섭취를 정리해 신장에 가는 부담을 미리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부터 신장 친화적인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몬과 과일 채소, 특히 레몬과 여러 과일 채소는 단순 디톡스가 아니라 신장 환경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해서 소변에 돌처럼 굳으려는 성분이 뭉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레몬물을 적당히 마시면 수분 흐름이 안정되면서 노폐물이 더 잘 섞여나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와 베리류 같은 과일은 색이 짙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신장 세포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탭니다. 이어서 양파와 마늘 같은 채소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을 편하게 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자주 먹으면 피순환 환경이 좋아지고 신장 역과 작용도 간접적으로 지지받게 됩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관리 식단에 자주 등장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안에서 노폐물을 붙잡아 바깥으로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걱정될 때는 튀김보다는 삶거나 찐 양배추와 과일을 곁들이는 구성이 더 안전합니다. 생선과 기름,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올리브기름은 신장 염증 흐름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몸 안에서 과하게 올라가는 염증 신호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올리브기름의 불포화 지방산도 혈관 기름때를 줄이고 피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방향으로 기여합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식단이라면 구운 생선과 올리브기름을 활용한 조리법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바꿈은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면서 신장에도 이중으로 이득을 줍니다. 결국 당이 유행 식단보다 이렇게 기본 재료를 바꾸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수분과 소금. 신장 건강에서 물과 소금은 가장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깨끗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피가 너무 되직해지는 것을 막고 노폐물이 잘 섞여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은 적게 마시면서 소금이 많은 음식을 반복하면 신장이 과로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국물까지 다 마시는 짠 음식과 야식은 되도록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소금 줄이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전략으로 계속 강조됩니다. 일상에서 국물 양 줄이기와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연습만 해도 신장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원물 기반 식단.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는 가루나 알약보다 원물에 가깝게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원물 속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함께 들어있어 포도당과 나트륨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일을 막아줍니다. 또 색소나 인산염 같은 첨가물이 적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쓸데없는 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일 농축액 대신 통과일을 씹어 먹고 채소즙 대신 샐러드나 숙삼으로 먹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방식은 항산화와 염증 억제와 대사 안정작용이 한꺼번에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원물 식단은 노폐물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용히 깔아줍니다. 니라와 레몬 루틴. 이런 원물 철학 위에 니라와 레몬을 조합한 루틴은 신장 시스템을 앞뒤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간에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입구와 신장에서 배출하는 출구를 동시에 보완하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은 한 가지 성분에 기대기보다 여러 원물이 함께 흐름을 맞추는 쪽에 초점을 둡니다. 이때는 제품 이름보다 실제로 쓰이는 원물이 얼마나 잘 길러지고 신선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배 환경과 수확 시기와 보관 상태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과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같은 조합이라도 어떤 원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체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를 보면 특정 상품 이름보다 생활 구조가 바뀌면서 몸 반응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과 소금과 잠과 움직임을 함께 손보면 얼굴 붓기와 피로감이 동시에 나아졌다는 경험담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고를 때는 이 한 병이 다 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내가 하루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도구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레몬 루틴의 사용과 주의 레몬을 활용한 루틴은 수분과 구연산과 약간의 당을 함께 공급하면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때는 진하게 한 번에 몰아서 마시기보다 묽게 타서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또 평소 위가 약한 분이라면 공복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양을 줄여서 시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에 양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또 레몬을 너무 진하게 오래 마시면 치아가 시릴 수 있어서 빨대로 마시고 입을 물로 헹기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주의점만 지키면 레몬 루틴은 신장 부담을 줄이는 전체 구조 안에서 꽤 활용도 높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습관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몇 가지 습관은 신장에 큰 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짠 안주와 함께 술을 자주 마시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패턴은 신장을 끊임없이 혹사시킵니다. 또 진통제나 보충제를 스스로 많이 먹는 습관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을 갑자기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야식과 과음 빈도를 줄이고 약과 보충제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신장 건강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빼는 선택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을 넣기 전에 소금과 당과 과로를 덜어주는 설계가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물 마시는 습관과 소금 사용량과 밤 시간부터 천천히 조정해보세요. 그러면 신장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여 더 오래 버틸 힘을 내줄 수 있습니다.